세계 최고의 MLRS인 한국 천무 시스템이 천무 3.0으로 본격 진화하며 그 놀라운 성능에 중국이 경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4일 하나이로 채널에 공개된 천무 3.0의 공식 영상은 실로 놀라움 그 자체였는데요. 이동하는 표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LPGW-100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 서울 아덱스에서도 실물이 공개된 이 무기는 로켓에서 발사되어 전개된 후 목표물을 향해 독자적으로 비행하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탑재된 고성능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패키지가 최종 유도 단계에서 극도로 정밀한 유도를 제공합니다. 즉 목표물이 고속으로 이동하는 중이라도 정확하게 추적하여 파괴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심지어 대지 대함용으로 개발될 일정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왜 현대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 또 패권 도전과 남중국해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에게 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지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놀랍게도 LPGW-100은 세계 최초로 유도탄과 드론이 결합된 형태의 신무기입니다. 사실 카미카제 드론과 같은 배회형 탄약 개념은 이미 오래전에 개발되어 현재 우로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화가 LPGW-100을 세계 최초의 신무기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탄약 자체에 적용된 대단히 독창적인 기술 때문입니다. 기존의 배회형 탄약은 대부분 박격포나 별도의 전용 캐니스터에서 발사되어 자체 프로펠러로 비행했는데요. 이 방식은 목표 지역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LPGW-100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마치 2단무리 로켓과 유사한 혁신적인 방식으로 완벽하게 해결했죠. 1단계 고속 접근 단계에서는 기존의 CGR-080 유도 로켓이 LPGW-100을 탄두처럼 싣고 마하 3에서 4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목표 지역 80km 부근까지 순식간에 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천무와 동일한데요. 이후 배회 및 타격 단계부터 그 독창성이 드러나는데, 목표 고도에서 로켓이 LPGW-100을 안정적으로 분리시키면 LPGW-100은 즉시 접혀있던 날개를 펼치고 자체 전기 프로펠러를 가동하여 저속으로 목표 지역 상공을 배회하는 비행을 시작하죠. 이 방식은 적에게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탐지 및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적의 방공망은 고속으로 날아오는 로켓 자체를 탐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로켓 내부에서 분리되어 비행을 시작하는, 그것도 전기 모터로 구동되어 극히 적은 소음만 발생하는 소형 배회 탄약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대응 속도도 기존 배회형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적의 이동식 발사대와 같은 표적이 아군에게 탐지되었을 때 기존의 배회 탄약은 그곳까지 날아가는 데만 수십 분이 걸려 이미 표적이 사라진 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LPGW-100은 강력한 로켓의 힘으로 단 수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기존 배회형과 차별화된 천무 3.0 LPGW-100의 독창성인데요. 이에 해외 매체인 EDR 매거진 디프크로스와 같은 소식통은 천무 3.0을 두고 현대 전장에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면서 놀라운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위에 열거된 특징 때문만은 아닙니다. 천무 3.0에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반전 성능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강력한 항제밍 능력입니다. 엔간한 전자전은 CR도 안 맥히는 LPGW-100인데요. 초기 및 중간 유도 단계에서 강력한 항제밍 GNSS, INS로 목표 구역에 접근합니다. 여기서 만약 GPS가 완전히 무력화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바로 사전에 저장된 지역 및 영상 데이터와 실제 비행 지역을 대조하는 IBN 영상 기반 항법으로 또다시 스스로 보정하는데요. 그런데 종말 단계에 와보니 사전에 저장된 지형이 달라졌다. 그럼 바로 외부 신호 없이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EOIR 시커까지 작동합니다. 이처럼 적의 모든 전자전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비대칭적 우위를 제공하죠. 또한 비행 중 표적 재입력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트콤 데이터 링크 탑재로 발사 후에도 운용자는 탄약의 비행을 통제하고 실시간 전장 상황 변화에 따라 임무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데요. 이는 MLRS4대에 전례 없는 전술적 유연성을 부여하며 분산된 자산의 협력적 교전을 가능하게 하죠. 여기에 뭐니뭐니 해도 길어진 100km 사거리가 킥입니다. 모체인 CGR-80 로켓의 최대 사거리에 배회형 탄약 자체의 비행 능력이 더해져 시스템 총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군단급 포병의 사거리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 긴 사거리는 천무의 생존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죠. 아군 MLRS는 적의 주력 대포병 레이더나 포병의 반격 사거리에서 훨씬 벗어난 안전한 후방에서 적의 중심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뛰어난 성능마저도 천무 3.0 기술의 핵심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천무 3.0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AI이기 때문이죠. 공개된 자료에서는 탄약의 시커 부분에 AI 파워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고성능 AI 알고리즘이 탄약의 말단 엣지 프로세서에 직접 탑재되어 중앙 서버와의 통신 없이도 스스로 보고 알고리즘을 분석해 전장을 판단하는
판단합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2대 이상의 배형 탄약이 동시에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AI 기반의 협업, 즉 군집 자율 교전 가능성을 시사하죠. 여러 발의 LPGW-100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누가 표적을 찾고 누가 타격하고 누가 망을 볼지 스스로 결정하는 군집 자율 교전입니다. 가장 독창적인 부분은 AI 기반 전투 피해 평가입니다. 기존에는 포탄을 쏜 후 위성이나 정찰기가 다시 가서 맞았는지 파괴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만 천무 3.0은 AI 탄약이 스스로 타격 결과를 평가할 수 있죠. 타격용 탄이 임무를 완수하면 함께 비행하던 동료 탄약이 즉시 표적 5개 중 4개 파괴, 1개 잔존과 같은 실시간 BDA를 수행하고 지휘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는 관측병 및 지휘소에서 했던 정거장을 AI가 수분대로 압축해버린다는 의미이죠. 적 지휘관은 첫 피격에서 살아남아도 자신의 피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즉각적인 2차 타격이 이어진다는 공포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로써 천무는 더 이상 단순한 발사대가 아니라 AI 탄약들을 전장에 풀어놓아 스스로 사냥하고 결과까지 보고하게 만드는 AI 헌터 킬러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천무의 도약에 벌써부터 해외에서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바로 중국과 남중국의 분쟁을 겪고 있는 섬나라 필리핀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특히 최근 천무의 대한미사일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지난 14일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 천무에서 발사되는 대함탄도미사일, 즉 CTM-ASBM 도입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CTM-ASBM의 개발이 앞서 설명한 LPGW-100 개발에 결정적인 기술적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유도기술, 즉 고충격 환경을 견디는 첨단 시커와 정밀 유도항법 제어 기술이 ASBM 개발로 인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CTM-ASBM 도입 시나리오는 남중국해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비대칭 억제 전략 핵심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필리핀이 천무 ASBM을 손에 넣게 된다면 중국은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해져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하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ASBM 발사대인 천무를 사전에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동식인 천무 차량이 루손 섬의 정글이나 팔로안 섬의 동굴에 완벽하게 은폐한다면 천무의 존재 자체도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특히 휴덴스쿠 전술을 구사하는 이 이동식 발사대를 중국의 모든 ISR 자산으로 24시간 추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발사전 단계의 방어는 100% 실패하는 것이죠. 또한 중국 함대는 날아오는 ASBM 탄두를 요격할 수 없는데요. 탄두는 마 5에서 1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함대의 수직에서 내리꽂힙니다. 함대 방공 레이더는 전통적으로 수평선에서 날아오는 암속 순항 미사일에 최적화되어 있어 수직에서 극초음속으로 접근하는 물체에 대한 탐지 대응 능력이 극히 부족하죠. 더군다나 CTM-ASBM은 종말 단계에서 스스로 S자 비행이나 풀업 기동을 수행하는데 이는 요격 미사일의 계산된 예상 요격 지점을 실시간으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특히 천무 ASBM의 듀얼시커 역시 중국 항공모함의 정확한 형상 또는 타입 055 구축함의 고유한 덱 형태와 같은 특정 형상 정보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어서 중국 함정이 뿌려대는 연막용 체프와 플레어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본체를 박살낼 수 있죠. 현재 중국의 방어 시스템은 20세기의 전자전 논리에 머물러 있으며 21세기의 AI 기반 형상 인식 공격을 방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니 미국 다음으로 AI 기술이 발전된 중국이라면서 왜 도대체 인민해방군들은 아직도 구시대의 유물 레이더와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중국이 강점을 보이는 AI는 대부분 데이터 센터 AI입니다. 틱톡 알고리즘이나 안면인식 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미사일 탄두에 탑재되는 군용 AI는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진 극한의 환경에서 제한된 전력과 초소형 칩만으로 실시간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질적으로 다른 기술입니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한계가 명확하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드웨어 병목 현상, 즉 반도체 때문입니다. 모든 AI는 결국 반도체 위에서 작동하는데요. 중국은 AI 알고리즘 설계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구동할 가장 진보된 군용 칩을 생산하는 능력은 미국의 강력한 체제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군용 칩은 섭씨 수천 도의 열, 엄청난 진동과 쥐를 견뎌야 합니다. 중국이 SMIC 등을 통해 7나노급 칩을 일부 생산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엄연한 민간용이며 CTM-ASBM과 같은 첨단 미사일의 AI를 구동할 군용 칩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에 비해 현격히 뒤처져 있습니다. 결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방어 시스템에 탑재된 프로세서는 이전에 설계된 구시대 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드웨어 성능이 제한적이니 방어 논리 역시 20세기형 전자전 논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수출국 제재입니다. 바로 한국을 제재하겠다는 것이죠. 최근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겨냥해
향해 제재를 발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 국무부 역시 한국을 압박하려는 중국의 오래된 패턴이라며 한미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우리의 기술이 독보적이라는 것을 뜻하며 그 격차로 인해 중국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기술 탈취인데요. 지금도 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원자로, 미사일 등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들이 짜장머니로 인해 허무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가장 충격을 준 것은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기술 유출 협력 의혹입니다. 2024년 초 KF-21 개발의 심장부인 카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전투기의 민감한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이들이 접근하려 한 자료에는 KF-21 핵심 설계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수년간 분담금을 연체하며 사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인도네시아의 고의적인 기술 탈취 시도였는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수교를 맺고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며, 최근에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때 평양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북한과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자카르타는 북한의 중요한 외교 거점이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만약 유출에 성공한 기술자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제3국이나 무기 암시장에 데이터를 판매할 경우 북한은 가장 적극적인 구매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혹은 북한 해커가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내부망을 해킹하여 KF-21 데이터를 탈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혹은 둘이 짜고 해킹기를 내줄지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자산이자 우리의 피와 땀이 서린 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적의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기술 방어망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 오늘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이렇게 된 김에 인니에 현무 줘야겠네요. 쏴줘야겠다고.